그날 강론하시면서 예.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하야 욕을 하셨어요. 예. 하야가 아니요, 퇴진이요. 아, 퇴진. 네, 퇴진 욕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거 잘 몰라갖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한 150명이 좀 넘는데 예. 아직도 개 중에는 퇴진 요구하는 게 좀 빠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사람은 좋아. 좋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사람은 싫어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세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 뭐 저녁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얘기하냐 이거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싫어 하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박창신 신부님의 요구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주위 눈치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얀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싫어가 3분, 4분, 5명, 이거 바짝 드세요. 싫어. 자, 왜 싫어 바짝 들지 못해? 여기 싫어. 일어나보세요. 네. 자, 일어나서 한마디로만. 자, 왜 아직 시기상조인지 한마디만. 흥분하신 거 아니죠? 사회자를 갖고 노세요. 아니, 저는 예.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물론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이 저희를 종북으로 몰듯이 저희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너는 종북이고 너는 일배충이다, 이런 풍토가 너무 조성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싫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아까 그분.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황이 몰려가는 이 상황이 좀 싫다 뿐이지 네. 이걸 퇴진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시다.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 모든 앞으로요 두 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한번 또 아까 싫어 여기 한 분, 여성분 여기 오른쪽에 파란 옷 뒤에 파란 분. 우리 여성분. 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 좋죠? 네. 훌륭한 공주입니다. 뭔지 못 알아들으셨어. 훌륭한 조금 공주입니다. 일어서셔서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네, 저도 반대가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막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막 특검 요구도 있었고,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잘 되고 있진 않잖아요. 예.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아직 뭐 어떤 이렇게 특검이라든지 국회 안에 있는 개혁 특위에서 이렇게 딱 내놓을 만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절차를 좀 강경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촛불 한 100만 명쯤 나와야지 이제 퇴진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촛불도 촛불이고, 국회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그분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진 이 부정선거가 그게 이제 대선 결과를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가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댓글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캠프와의 직접적 연관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데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스님? 이런 식으로 왜 이래? 제가 요새 범준 스님하고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럼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틀렸어. 지금 저는요, 이 선거 문제는
원래는 선거의 총책임자는 대법원장이에요. 네. 재판도 법원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는 법에서는 절대로 가로막을 수가 없다. 네. 저는 그거 한 가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들도 우리 국민의 힘이 막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이런 방향이다 하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요 절대로 우리 편에 안 서 있어요. 그 사람들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안 돼, 여기가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그 강론하실 때가 예. 사실 서울에서 날도 추워지고 그러면서 촛불이 많이 사그러질 때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신부님께서 박근혜 퇴진, 대통령 퇴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4대 종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 전문용어로 과격하게 지금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상황을 끌고 가는데 지금 보면요 대학생들 대잡으로 해갖고 많이 확산되고 있고 예. 곧이어서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동시다발로 촛불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건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겨울 되면서 촛불이 사그러들 거라고 청와대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대 종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더 선동하면서 끌고 가실지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그거는 저는 그냥 그 강론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의 쪽으로부터 가겠지요. 가고 제가 그 한마디 더 좀 해야 돼요. 예. 다른 얘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종북몰이하고 뭐를 좀 보냐면요. 우리 사회가 이 돈이잖아요. 권력이 잘못돼가지고 권력이 잘못되면은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있거든요. 말하자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 있어요.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예수님이 정치관이거든요. 예. 정치는 봉사해야 한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벌로 같이 어울려가지고 노동자 농민을 저렇게 목살게 하고 하는 정치 구조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그 권력이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안 돼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권력을 우리가 비판해가지고 저기 좌측도 권력을 자위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권력은 그렇고 두 번째 잘못된 돈은 재투자를 해요. 재테크. 막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이 시에요. 대형마트를 아무리 시중에 사람들이 못 들게 해도 법이요. 시장이 못 들게 도장을 못 찍어요. 그냥 땅 사놓고 들어오면 그냥 대형마트 짓고 골목 쏟고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 법이 그냥 가진 자들만 위한 법이거든요. 그럴 때 말하자면 이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 농민에게 참 큰 타격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금 자기 공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재벌만 키우는 이런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진 이야기를 거기까지 제가 놓고 갔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대자보를 막 이게 릴레이로 붙이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접하셨다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저는 대학생들 행복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하는데요. 고백성사 물어오는 사람들 같아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고백성사 보는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아닙니다 하고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 뜻을 표현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네. 요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종교 갈등을 없애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교단이 네. 이렇게 단결된 적이 별로 없었죠. 별로 없었죠. 그리고 전 국민의 양심 선언을 끌어내요. 고해성사를 교황님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찬란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안녕들 하십니까 보면은 어제 여러분들도 그 보셨겠지만 오마이뉴스에서 첫 보도했나요? 파리학번 엄마? 아니요, 네, 그것도 했지만 너무 현상에 특성을 많이 대해서. 갖고 기억을 못해요 대표가.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도 사실 오마이뉴스에서 처음 보도했어요. 주현우 학생인가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주현우 맞죠? 네. 그리고 쭉 하는데 어제 A4 용지에 사람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내용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력이 늘 한 80 아래니까. 그런데 돈과 경쟁만을 쫓는 사회로 만들어서 미안하다.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하면서 파리학번 엄마가 근데 저 울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7, 8학번인데 아직 아들이 고1이어서 반전의 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단결해갖고 마음을 열어놓고 사회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들을 회개시킬까요? 그러게요. 기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님보다 한숨 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까 이제 4대 정당 말씀하신 5대 정당 중에 제가 이제 법륜 스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법륜스님까지 하면 6대 종단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유독 천주교 네. 신부님들이 이 사태에 가장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 좀 아시면 좋겠네요. 아까 제가 카농 이야기 했잖아요. 긴급 조치 때 천주교만 그때 말하자면 데모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젊은 신부였었는데 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독신으로 사느니 걸릴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또 말하자면 독재예요. 성당의 신자들이 아무리 우리 신부님 나쁘다고 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주교님이 임명하지 않고는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독재이기 때문에 독재와 싸울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87년 6월 항쟁이 있잖아요. 이제 80년 광주 끝나고 6월 항쟁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그거를 조의고인 사재단에서 폭로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4.13 호원조치 전두환 4.13 호원조치 전후에 천주교 신부들이 단식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를 겁니다. 이렇게 교구를 타면서 단식해서 그 단식한 것이 이제 부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한열 열사 죽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런 역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의고인 사재단이 손수 쳐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앞으로 교구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회 한다고 결의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참 희망이 비쳐요. 신부님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만민공동에 오신 분들이 30%는 87년 이후에 출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87년 호원 조치하면 저게 조선시대 무슨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행히 어르신들도 오시고 그래갖고 여러분 아까 간홍할 때 간홍이 뭐냐면 가톨릭 농민의 준말이에요. 여기 87 이제 아시잖아. 몇 년생이에요? 예. 줘봐요. 제가 봉도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가장 앞장서서 이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신부님들이에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묘한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 신부님들이 열성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때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따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또 앞장서 나서셨어요.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74년도에는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이게 이 정권이요. 이 조국 분단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이권 다툼하면요.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좀 저항을 해야 하는데 72년도 여러분 7.4 공동성명 하시죠? 72년도? 네. 7.4 공동성명이 바로 뭐냐면 이후락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세 가지 조건으로 했죠. 맞아. 평화통일, 단결, 자주적으로 이렇게 해서 평화통일을 하겠죠. 그때는 통일이 뭐 우리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그 선포를 하니까 막 들끓었어요. 통일한다고 막 들끓고 하는데 이미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만들어 놓고서 평화통일을 한다니까 통일헌법이다. 그래서 그때에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통일교체 국민회의라 해가지고 남북한 5,000명인데 남한에서 2,500명 정도 그 대통령 선거, 간접 선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해서 대의원을 선출. 네, 대의원 선출해서 장춘체육관에서 99.9% 대통령이 되는 것이 유신헌법이에요. 그 유신헌법 때 만약 긴급조치 그걸 반대하면은 유신헌법 반대하면 긴급조치에 처단하는데 그때에 지학순 주계님이 거기에 이제 민창항영 사건을 연결돼서 주계님이 구속이 되고 할 때 정의구현 사제단이 발족이 됐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두 가지 단체 있어요. 정평이 있고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습니다. 정평이는 교황청 산하 그 공식기구예요. 공식기구. 각 교구마다. 천주교는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예요. 서울교구 염주교님이 우리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은 아무 말 못해요. 네, 이렇게. 맞으면 우리 군산에서 이번에 그 기도할 때 서울 염주교님이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염주교님 잘못한 거야. 우리 주교님이 해야지. 네, 완전히 자치예요. 그래서 각 교구마다 정평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거든요. 그 지학순 주교님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있는데, 근데 정의구현 사제단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대학생들이요 동아리하고 똑같아요. 동아리하고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때는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은 숫자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참. 그래도 진실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신부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한번 결정을 딱 하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와, 아주 따르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뿐인데. 네. 신부님께서 동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정평위예요. 그 교황청 산하 공식기구인데 이번에 정평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입장을 밝혔죠? 정평위가 그렇게 밝히는 경우가 쉽지 않죠. 드물지 않은 경우. 그분들도 퇴진 요구하셨나요? 그러면 그쪽에서 했죠. 세게 나오셨네. 그분들이 퇴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실 분이 교황청 산하이기 때문에 교황밖에 안 계신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황님 이번에 지난 여름에 휴가 때 그 문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11월 26일 날 우리 그 저희가 저녁 기도회 끝나고 막 한참 시끄러울 때 그거 발표했잖아요. 우리 교황님 세계 이끌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만민공동의 지금 대한민국 일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신부님과 말씀 나누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지금 9시 40분 열차를 예매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질문하는 거 받고 하고 스님은 먼저 신부님은 먼저 보내드리셔야 우리끼리 2부를 진행할 텐데요. 자, 이 자리에서 오늘 직접 박찬신 신부를 뵀더니
내가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질문 앞서고 저희가 일부 하면서 네.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스님께서 죄송합니다. 신부님께서 모 인터넷 신문에 종북에 강론한 것뿐인데 종북의 두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북의 두목이 맞는지 직접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소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천주교 신자로서 고해성 사는 것은 나중에 성당 가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주로 종북과 퇴진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질문 받기 전에 예.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에요. 노동자들이요. 농민들이 나는 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좌다.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세상 변하기를 요구하는 사람 좌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좌다 하면 빨갱이잖아요. 죽여야 하잖아요. 그게 좌라 소리를 모르는 거야.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네. 나는 신부는 좌인가 우인가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생활에 보장받았거든요. 저는요 은퇴해가지고 교구에서 생활비를 주고 나 일하는 사람 월급도 교구에서 줘요. 근데 나는 나 생활에 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좌도 아니야. 근데 내가 농민운동 하기 때문에 좌다. 나는 좌다. 네. 빨갱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는 빨갱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져질 것 같아. 근데 그 빨갱이 소리를 하면은 너 이놈 새끼들 발로 차고 그냥 난리를 치우고 그냥 몰아내고 그냥 그러는 사회가 돼서 이거는요 고쳐야 되겠다. 왜 좌를 빨갱이로 적으로 만드냐. 그래서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 때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막 그 저기 좌측이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애들이라고 플라카드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수석이 저 국정위원회에서 너희들 국정은 너희들은 군대도 안 가는 너희들 애국가도 부를 자격이나 있냐? 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네. 포함하는 나라가 그럼요. 나는 좌다. 자유의 민주주의 나라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저 린치를 한번 당하셨을 때 지금 수사 과정이나 뭐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예전에 린치를 당하셨을 때. 예. 하나 밝혔어요. 또 털어다니고 옳은 말했다. 제가요 그 광주 전두환은 광주 살육작전 유인물을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산에서 테러 당했는데 여산성당 관하는 충청도 강경경찰서 소속에 우리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전라북도에서는 조용했는데 그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교가 강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조용했는데 강경경찰서에서 그걸 수사해가지고 우리 신자들 막 계엄사에 잡혀가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말하자면 광주에서 막 모든 언론을 막 못 오게 하고 차단하고 했는데 거기서 터지니까 그 전두환 씨 그분들이 저를 주시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냥 리치를 당했죠. 지난번에 인터뷰한 거 보시니까 이제 그 청년들의 지문까지도 다 채취를 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또 다음 분 신부님한테 예. 그리고 몇 분 같이 받고요. 한꺼번에 얘기를 듣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예. 큰 소리로 얘기해.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올해 5살인데 예. 해군을 전역을 했습니다. 예. 이제 2011년도인데 제가 천안함이 터질 때 그 뒤에 문무대양합이라는 배를 승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때 일병을 막 달았었을 때였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연평도 포격 사건도 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나는 좌라고 말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저희가 그 빨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북한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북한에서 그 탄압받고 있는 그 북한의 동포들이 아니라 그런 그 김정은이나 그런 독재 권력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좌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의 생각이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좌다, 내가 빨갱이다 하는 것이 나는 저 북한에 종속되어 있다. 그 이석기 사건이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으로 통일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명백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간에 그 김정은이나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는 내 얘기를 북한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지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좌측을 대변할 정당도 우리가 만들고 그런 사람이 도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통령도 되고 그런 사회가 돼서 정권 교체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사회가 올바른 사회고 그래야 그 사회는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종북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속이 상해요. 나를 종북주의자로 몰면 나 같은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은 북한에 이득을 준 사람이 안 준 사람이에요. 우리 전 정의원이 나보고 종북주의자로 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일가운동하고 농민운동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종북주의자면 그럼 북한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북한을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네? 도와준 거지. 자기들이 북한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여기서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거나 혹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즉 답은 나왔어요. 종북 아니라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그러길 바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생이세요, 근데? 저 몇 년생이세요, 오빠? 89년생입니다. 89년생이에요. 87년 이후에요. 자, 여기, 요쪽. 말씀하세요. 돌아보시 그냥 하세요. 마이크 줄까봐요. 우리가 이게 예산이 저렴해서 마이크가 없어요. 충분히 들을 것 같아요. 질문이야 많지만 먼저 사재단의 신부님이라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을 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 지금 이제 대선 부정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신부님 같이 양심선언을 포함해서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에서 양심선언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양심선언을 하는 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나 이걸 전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전에도 그런 사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어떤 선관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뭐 그 위에 이 부정선거를 양심선언을 할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보호해줄 장치를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요 지금 무섭다 생각하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기회가 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도요 누가 고발 안 해도 다 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가는 것은 안 돼. 현재 상황으로도 정말 부정선거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건 뭐 하여튼 말할 수 아마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욕을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도 비참합니다. 예. 저는 선거 소송인단 방송을 계속한 사람이고 아까 시국 미사 때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감동을 받았던 건 나가 아닌 우리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공감을 했고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고 종북몰이를 얘기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많이 변화시키셔서 되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에 가만 얘기 들어보면 지금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신부님이 얘기하신 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아까 질문하신 분들도 보면 법을 안 지킨다는 생각은 있는데
표가 당락이 결정이 뭐 미미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예요. 네. 법치국가. 법치국가고 공화국이고 법치국가. 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선거도 하는 것이고 법이 아니면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거는 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받아야 하고 저기 그래요. 법치국가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무효, 선거 자체가 무효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뭐 저기 숫자가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을 완전히 안 지킨 거예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신부님께서요. 네.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투표지가 많다. 네. 그 말씀하시고 또 중앙선관위에서 그 개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각 방송사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각 방송사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결과를 보내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개표 방송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신부님께서 아주 가지고 계신 그 책 있잖아요. 예. 그 책을 갖다가 집필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신 걸로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여기에 지금 가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이거는 제가요 들고 제가 책임지고 이거 들고 미사 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기 저자가 와 계셨어요. 저자. 아니 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좀 못하니까 그 컴퓨터에 어디 클릭 하면 되죠? 부정선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거소송인단이라고 검색을 치면 나옵니다. 선거 소송인단. 소송인단 치면요 컴퓨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걸 한번 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선거 소송인단. 예. 오늘 지금 신부님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아니 여기 계신 분 힘들어한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너무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이 또 잘 편집이 되고 전 국민들에게 다 나갈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힐링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있잖아요. 그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에 서 있다. 참 그 얘기 참 명언이에요. 정말 명언이에요. 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저기 악을 보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악의 편에 서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지. 그 친일파 계통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상식도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우리가 막아야지 누가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들이 대대로 이 한반도가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에서 먼 길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신부님 안전하게 잘 들어가셔서 뜨거운 박수 다시. 네, 감사합니다. 특히 방송사들 고마워요. 신부님께서 지난 강론임의 첫 공식 행사에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셔 여기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